선생님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등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치열한 습작 시절을 보내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습작 시절에 선생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시인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, 문학 공부하니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설명이 길어질 텐데, 문학에 홀리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, 그 김래성이라고 하는 추리 작가가 있었는데, 그 양반의 마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 학교 앞에 세책가에서 빌려다가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. 그런데 그 무렵의 그 느낌으로는 상당한 나한테는 충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게 왔지, 어디.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도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, 어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보다는 소설을 습작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,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습작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였어요. 그 이제 그때 내가 다닌 모교인 동국대학교는 시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재학생 시인들이 많았어요. 그 이제 주로 그 재학생 시인들이 교정의 고학년이긴 하지만 되게 많으면 6, 7명, 적으면 3, 4명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시를 공부하고 쓰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었죠. 그래서 이제 그때 시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썼는데 한 3년쯤 습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시문학으로 이렇게 등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됐는데 그때 그 얘기를 조금 하자고 하면 학내에서 말하자면 동인 활동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다다라고 하는 동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국문학인회라고 하는 그 문학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주로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작품을 썼는데 그때 이제 주로 하평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작품을 써가지고 가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요즘 말로 하면은 조금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는 시를 썼죠. 이제. 그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되게 동아출판사에서 그 무렵에 세계문학 전집을 간행을 했는데 거기에 20세기 시선이라고 하는 거에 한 권이 따로 이렇게 출간이 돼 있었는데 그게 말하는 그때 내 시공부하는 교과서였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신구문화사에서 세계 전문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거를 냈었는데 거기에 또 역시 한국 시집편이 한 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두 권의 시집이 그 시절에 어떤 나에게는 말하자면 교과서 같은 것이었고 이제 그랬습니다. 근데 대개 이제 우리 이시인도 시를 쓰시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시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동시대를 사는 같은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인데 그때 동시대에 같이 주고받았던 시인들 얘기를 좀 하라고 하면 이젠 고인이 됐는데 박재천 시인도 있었고 역시 정의용 시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효치, 그 다음 강익은 이런 시인들이 같은 동급생으로 같이 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는 그때 미당 서정주 선생이 시학 교수로서 이렇게 재직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때에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전통 서정시 그러니까 언어는 전통적인 우리 생활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
머리로 쓰는 시하고 가슴으로 쓰는 시가 있다라고 하면 가슴으로 쓰는 시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서정적인 그 시를 써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말하자면 반발을 많이 했죠. 네, 왜냐하면 그 젊은 우리네 그 패기가 있고 혹은 뭐 패기가 아니고 객기라고 해도 좋겠는데 그 객기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 성에는 차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 나름대로 그 각자 이렇게 도생으로 시를 써서 하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막 그것이 이제 교과서 노릇을 했고 그렇게 아마 대략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. 예.